자, 물리원 파동의 진행과 굴절. 이 파동 부분을 지금 심화반 같은 경우는 미리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치? 요게 지금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파동을 언제 배웠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빛과 파동 해가지고 살짝 배우고 넘어갔을 건데 다 잊어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자세히 짚어가면서 이 내용을 한번 할 테니까, 동영상의 분량은 선생님이 10분 정도로 끊기 때문에 파동의 발생을 2번에 끊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선생님이 시간이 됐을 때는 끊고 파동의 발생 2번째 동영상으로 이어서 갈 테니까 그거 염두해 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 파동 자체의 뜻을 한번 보면 얘는 진동이 퍼져 나가는 거. 자, 퍼지려면 퍼뜨려 주는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고.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진동이 전달이 될 거란 말이야. 그 퍼뜨려주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매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결파, 물이 출렁이는 거를 물결파라고 한다면 이 물결파라는 거는 매질이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예요. 물.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소리라는 파동이 전달이 된다? 지금 뭐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거야?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이게 매질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파동은 매질 자체로 옮겨주느냐?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여기서 말을 했죠. 소리라는 파동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핸드폰 스피커로 마이크로 들어갔다고. 여기에 있던 공기가 내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지, 그치? 이게 아니라는 말이야. 즉, 파동은 매질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만 전달하는. 요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죠. 그치? 자, 그럼 파동의 종류를 한번 볼까? 파동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횡파와 종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분 짓는 조건을 한번 보면,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기억 잘해봐. 이게 분명히 배웠던 거니까. 횡파와 종파를 나누는 조건은, 기준은 뭐냐면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이게 수직이냐 나란하냐. 즉, 횡파 같은 거 보면은 몰라. 횡파는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위아래로 떨리면서 지금 진동 방향이 위아래, 진행 방향은 앞으로. 즉, 수직을 이루게 되는 거지. 횡파는 이거 너무 삐뚤러. 너 이런 거 못 참아요. 워낙 성격이 깔끔하고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진동 방향 위아래, 진행 방향 앞에서 뒤로. 즉, 수직을 이루면 횡파. 종파는 용수철을 앞뒤로 자꾸 떨리면 모였다 늘어났다, 모였다 늘어났다, 이렇게 가지. 모였다 늘어났다, 모였다 늘어났다. 즉, 앞뒤로 진동하면서 앞에서 뒤로 나란하게 가는 거는 종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횡파, 종파 기준 알아야 되고, 종류가 나와요. 종류. 횡파의 종류, 이거 그냥 외워야 돼. 물결파 또는 지진파 중에서 S파가 있고 전자기파라는 게 있지. 요 전자기파에는 비세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비세 개념.
문제 풀 때 선생님 예시 중에 빛은 없었잖아요. 이거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빛은 전자기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지 않도록 하고, 종파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이 소리 음파라고 표현하지. 그리고 지진파, 피파. 여기서 또 엉뚱한 얘기 물어봐요. 선생님 초음파는 뭐죠? 초음파, 음파야. 종류까지 한번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다면 파동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과 그들의 관계를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지금 장치 하나가 필요하죠. 잠깐만 기다려. 칠판의 낮은 부분의 필기를 하기 위해서 이 도구가 또 화면상에서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선생님 키가 약 186, 거의 사람으로 따지면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의자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앉게 되면 굉장하죠. 얼굴 잘 보이지? 제발 선생님 얼굴에 집중하지 말고 이 칠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얼굴 이렇게 늘려서 캡처했다? 하지마. 원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사진을 보내줄 테니까 그런 데 집중하면 안 돼. 요거는 수업 동영상이지 니네가 좋아하는 어떤 뭐 아이돌 뭐 저기 콘서트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팬사인이 아니야. 자, 그려보자. 요렇게 파동을 하나를 그려놨어 선생님이. 자, 맨 꼭대기 톡톡 튀어나온 요 부분, 여기 우리 마루라는 표현 씁니다. 마루. 그 다음에 가장 움폭 들어간 요 부분 골이라는 표현을 써요. 골. 그리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마루에서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수평거리 파장이라고 하고, 파장. 요 X축, 수학으로 따지면 X축, 파동의 중심축이 될 건데, 중심축에서 마루까지, 중심축에서 골까지의 수직거리를 진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폭. 있지? 그 다음에는 진동수라는 게 나와. 진동수. 1초에 몇 번 진동했느냐. 이제 1초에 진동한 횟수. 그러면 주기 뭐야? 주기는 뭘까? 주기 뭐냐면, 주기 뭐지? 여러 종류가 있지. 주기라는 건 호박죽, 팥죽, 뭐 전복죽, 이런 게 주기지, 그치?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고, 요거를 근데 약간 물리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주기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 거야. 주기. 알겠지? 진동수와 주기와의 관계, 반비례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그러면 자, 요쪽으로 따라와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고. 알파벳으로. 언제까지 한글로 쓸 수는 없잖아. 우리 이제부터 파장은 람다라고 쓸 거예요. 람다. 거리의 개념. 주기, 시간의 개념 t 이렇게 쓸 거고, t. 진동수 f. 프리퀀시. 진동수. 단위. 주기는 시간의 단위니까, 시간의 개념이니까 시간 단위 쓰면 되고, 진동수
많이 봤을걸. HZ 헤르츠라고 표현하지. 헤르츠. 그래서 요거 라디오 주파수랑 똑같은 얘기야. 주파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알았다면 요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파동의 속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력. 왜? 파동은 진행하는 애라고. 진행한다는 건 속력이 발생을 해. 속력, 파동의 속력 V는 이거 거속시잖아. 거속시. 거, 속, 시. 파동에서 거리에 해당하는 게 뭐야? 아까 파장이었지. 파장. 시간에 해당하는 거 주기. 그럼 답 나왔어. 파동의 속력 V는 주기 T분의 파장 람다고 주기분의 1 여기 있지. 주기분의 1은 진동수와 같다. 즉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나면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건 책에 있는 것을 참조하세요.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 줄에 생긴 파동, 물결파의 속력, 소리의 속력. 물결파의 속력은 잠깐 얘기하자면 니는 깊은 물과 얕은 물 중에서 깊이에 따른 속력을 차이를 줘야 되는데 어디가 더 빠를 것 같아? 보통 얕은 물이 흘러가는 게 보니까 얕은 물을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초등적으로 내가 설명을 한다면 얕은 물은 어떻게 흘러? 졸졸졸. 깊은 물은 콸콸콸. 뭐가 더 빠른지 느낌 오지?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물이 흘러갈 때 바닥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속력이 달라지는데 얕은 물인 경우에는 마찰되는 물을 요만큼이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깊은 물은 맨 밑에 마찰되는 물을 나머지 위에 이만큼이 끌고 가버리는 거라고. 깊은 물이 더 빠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나오는 게 소리의 속력. 소리 진공에선 전달이 안 돼. 소리라는 거는 진동이 매질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공에선 안 돼. 근데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액체, 기체 이거는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파동 자체의 속력이라고 보면 안 돼. 전달되는 게 가장 빠르게 어떻게 어느 매질에서 되느냐. 당연히 진동이 전달돼야 되니까 입자 사이의 간격이 가장 좁은 고체가 전달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일단 여기까지 파동의 발생에 대한 거 한 번에 끊어갔네, 그치? 그럼 다음에는 파동의 굴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종료. 다음 동영상 곧바로 이어집니다. 리모컨. 안 되네.